게 거기에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 앞차는 쓰기만 하면 곧바로 부딪히는 거죠. 전화. 빨리 전화해. 나중에 돌려보니까 1차선에 이제 공사를 한다는 안내표 이렇게 있었어요.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왔고 그냥 그 속도 그대로 박아버린 거라서 이제 전방 조치 태만이나 아니면 졸음운전이 아닐까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 이상하게 트럭 얘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방에 이미 1차 사고가 나 있었어요. 브레이크 등이나 비상등 이런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혀 없었어요. 괜히 내가 뭐 저런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그걸 뭐 깨워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뒤늦게 좀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유지 못한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100% 사고로 해서 수리비하고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되게 많이 놀랬죠. 사고만 안 나게 바라면서 그냥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은 뭐 크게 다치신 데는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차가 그렇게 많이 부서지고 이제 사고가 좀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놀랐죠. 화물차 운전자는 뭐 브레이크가 밀려가지고 적재함에 실린 무게에 가지고 밀려났다. 고속버스는 몇 명 탔습니까? 3명인데 다 무사해요. 아, 여는요? 네? 이건 한 사람이 한 사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럼 원인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일단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통행하다 보면 이제 지정체는 발생하게 되잖아요. 전방 그 버스 앞쪽 상황은 잘 못 봤겠죠.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충돌 사고죠. 주행 중에 차가 드르륵 이제 뭐 갈리는 소리가 약간 나더라고요. 뭐라? 아니 내 차 왜 그래? 오 왜 이래 내 차 왜 이래? 아 천천히 눌러. 무척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아버지가 너는 차량 유도를 하고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보겠다 해서 아버지가 운전석으로 가시고 저는 1차선에서 오르는 차량을 이제 2차선으로 유도를 했죠. 해제되었습니다. 정비소 직원분이 이제 엔진오일이 없었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자기가 맨날 귀에 익은 소리를 하면 몰라도 익지 않은 소리를 하면 만약에 점검을 해보거나 아니면 정비업소에 가서 점검 받아보는 게 좋겠죠. 왜냐면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는 건 나중에 시동 꺼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고로 이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지. 절로 가, 저로 이런 느낌인데? 어쩌자는 거지? 우리 빠져다. 뭐야. 아유. 아, 딱 뭐요? 참 같이 서로 동시에 움직여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쌍방과실이다. 일반적인 신호수나 안전요원의 안내는 그 신호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 설정 과정에서 일부 그 사정이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고라면 50대 50의 과실 비율이 책정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차요원의 안내라는 사정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70대 30 정도로 과실 비율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거기에 왜 있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도의라고 생각을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 있는 차들이 쌍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고 그러고 나서 내 차량에서 뭐가 떨어졌다는 거를 그때서야 인지를 하고 IC에 나가서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을 한 10번, 20번 정도 계속 허리를 숙이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운전자분께서 핸들을 끝에 살짝 꺾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2차 사고가 뒤따르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만 조심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요. 특히 고속으로 주행한 도로에서는 무리한 운행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